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장 클래스 함께 살펴봐가면서 내일장까지 한번 넥스트 클래스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중요한 흐름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선물 옵션 3, 6, 9, 12 이 만기가 아니라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냐 봤을 때 오늘장 하락은 물론 전체적인 것은 대외적인 요인이 촉발한 건 맞습니다만 한국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주식 선물의 만기, 그리고 옵션, 코스피 200 옵션 만기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에서 풋옵션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대한 거. 잠깐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을 한번 잠깐 본다면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간 최고 기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종가가 작년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최고 기준이었죠. 최근 1년 사이의 최고점은 1143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최고점은 1145원 정도였고요. 근데 연휴를 기준으로 해서 5월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1179원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똑같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4만 5천 원, 5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똑같이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 하더라도 달러 돈으로 바꿨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가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달러를 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장부가치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오늘은 주식 선물 만기, 그리고 코스피 200 옵션의 만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좀 계획된 그런 수급 플레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여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고요.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200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콜옵션, 풋옵션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보면 선물은 5,474억 원을 매도를 때렸어요. 그리고 풋옵션은 678억 원을 매도를 때렸습니다. 풋옵션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700억 원 가까이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베팅을 했습니다. 선물은 5,474억.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상당히 지금 의아스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은 장중에 1조 1,000억 원 가까이 아까 매도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 밀어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풋옵션에서 대량으로 한 15배죠? 넘게 한번 장중에 밀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그걸 비싸게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걸 팔아먹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걸 팔아먹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물 5천억 원 다시 또 재매수, 종가상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장에 한번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1% 정도 더 빠졌거든요. 옵션 이벤트에 대한 매월 있는 옵션 이벤트, 그리고 주식 선물 이벤트, 이거에 대한 국내 증시가 낙폭이 좀 과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계속 오늘장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락 가운데서 그런데 이걸 주도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동안 작년도와 재작년도 한국 증시의 가장 강세 흐름의 대변이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 특히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로 대변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장에서 주력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7%, 6% 빠져가면서 좀 붕괴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자동차주라든가 아니면 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도 동반급락이 나왔어야 됐죠. 그리고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 종목들이 수출주니까 빠진 게 그렇다면 환율이 아닌 수입하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달러를 우리가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써야 되는 주로 이제 수입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오늘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이 안 나왔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오늘 장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대외 리스크 때문에 시장 약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인 건 맞다. 그렇지만 시장의 핵심의 하락의 주도는 바로 오늘 옵션 만기 이벤트 효과였고 막판에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매도 쳤다가 5천억 이상 돌렸다는 것은 내일 장에는 순간적인 기술적 급반등도 가능한 영역을 열어줬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잠깐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잘 말해준다고 나타날 수 있어요. 시총 최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4%,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너스 5%네요. 반면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플러스고 SK텔레콤도 플러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이런 흐름들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삼성 SDI 2차전지 가장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종목을 봐가면서 우리가 넥스트 클래스 즉 내일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잠깐 내일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넥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한국 주력사 관련주 급락 속에서 주도주가 실종됐다라는 거. 이거는 내일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 반등, 재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반등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방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도주가 붕괴됐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좋게 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코롱 TC주진, 코롱생명과학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회계 부분이나 어떤 경영 리스크 부분 때문에 분식회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약효에 대해서 감췄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던 회사들이 폭락 나왔던 회사들이 오늘장 플러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악재가 반영된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시장이 공포 국면으로 가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심리전 게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이런 경우에 낙폭과대 단타 매매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1차 투매는 한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거에서 시장이 이제 한번 2차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1차 투매와 2차 투매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서 오늘 낙폭이 워낙 옵션 이벤트 때문에 과했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급반등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가치 투자나 롱런으로 보시기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를 단타 매매 형태로만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바다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대형주 기술적 낙폭과대 중심으로 시장이 급반등 나와도 이해해야 된다.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서 내일장 넥스트 클래스도 그렇게 대비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